엄마는 평생 가족한테 다 줬는데 왜 아무도 고맙다고 안 했을까요? 고마워하면 내가 멈출까봐 그랬겠지. 혹시 지금 저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살부터 엄마였습니다. 정확히는 엄마 역할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에 저는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생들 밥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부엌에 들어가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고 동생들 가방을 챙겨 학교 보내는 것. 그게 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집안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맞이니까, 장녀니까, 내가 해야 하니까. 그 논리가 제 머릿속에 새겨진 건 아마 제가 말을 배우던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그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역할을 떠맡는 일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놀까, 누구 집에 갈까, 떠들며 웃으며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늘 교실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들이 배가 고파 울고 있을까봐, 집이 어질러져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두 가지 걱정이 늘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었습니다. 저도 학교 끝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으며 수다 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그걸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10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에게 그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우리 집이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장녀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라고, 누나는 원래 이걸 감당하는 거라고.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는지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아프게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결심한 직후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앞에 나타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숙제를 다 하고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동생들을 조용히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살그머니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엄마는 동생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금방 알았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사온 영양제였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들한테 좋다며 사온 거라고 했던. 저도 그때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몸이 자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데 그 영양제는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가 저녁이 되면 동생들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모르게 저를 빼고. 방문 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같은 자식이 아니구나.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같은 대접을 받는 자식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늘 동생들 앞에 먼저 놓였던 것. 새 학기마다 동생들 가방과 문구류가 먼저 채워졌던 것. 누군가 혼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늘 제가 먼저 불려갔던 것. 동생들이 아프면 엄마가 달려갔지만 제가 아프면 참아라는 말이 먼저 나왔던 것.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딸이었으니까요. 장녀였으니까요. 넌 누나니까 참아야지라는 말 한마디면 제 안의 모든 억울함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이 쌓였던 거겠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언젠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리라는 걸.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을 낳았고 어느새 6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전화는 여전히 왔습니다. 너가 좀 더 해라. 너가 장녀 아니냐. 그 말은 수십 년 전과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내밀었고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달려갔습니다. 제 몸이 힘들어도 제 마음이 무너져도 그냥 갔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요즘 왜 부모님 신경 안 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10살부터 밥을 짓던 손이, 친구들이 뛰어나갈 때 집으로 달려가던 발이, 영양제 하나 못 먹고 방문 틈 사이로 지켜보던 그 밤이, 혼자 감당하며 삼킨 수백 번의 눈물이, 누나가 장녀면 장녀답게 해야지. 그 두 번째 말에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녀답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걸 짓눌러 왔는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알고 있을까요? 저는 평생 장녀답게 살았습니다. 아니, 장녀답게 살라는 말에 눌려서 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필요한 것, 제가 아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부모님 신경 안 썼어? 너희가 밥 먹고 클 때 밥 지은 게 누구야? 너희 학교 보낼 때 가방 챙긴 게 누구야? 나는 평생을 했어. 평생을.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누나가 알아서 한 거잖아.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아서 한 거라고. 맞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 하면 혼나는 집이었습니다. 안 하면 나쁜 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그래, 내가 알아서 했지. 근데 너는 그 덕에 편하게 컸잖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누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되는 거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서로 도운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늘 주는 쪽이었고 동생들은 늘 받는 쪽이었습니다.
그게 서로 돕는 것이었습니까? 서로 도운 게 언제야? 내가 너한테 뭘 받아본 적 있어? 동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참아온 말들을 처음으로 꺼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서러워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고마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용돈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잘해줬다. 그 말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게 잘해준 거였습니까? 그게 사랑이었습니까? 저는 평생을 그 사랑이라는 말 아래서 짓눌려 살아왔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평생 들어온 그 목소리, 부탁인지 명령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톤, 몸이 안 좋으니 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전에는 그 눈을 감는 사이에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저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내가 그럴 수 있냐는 말, 장녀가 어떻게 그러냐는 말.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그 죄책감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거절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처음 해본 사람처럼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잠들기 전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효녀라고 불렸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해서 그걸 한 적이 없었다는 걸. 해야 하니까 했고, 안 하면 혼나니까 했고, 안 하면 죄인이 되니까 했습니다.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거절하면 나쁜 딸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수십 년 동안 저를 움직여왔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모르고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10살의 내가, 20살의 내가, 30살의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달랐을까? 어느 날 딸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가 제일 좋아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가 제일 좋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뭔지, 내가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상하게도 선뜻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걸 생각할 시간도, 그걸 말할 기회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딸아이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딸아이가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찾아봐요, 엄마. 그 말이 제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이제 찾아봐요.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찾아봐도 된다는 허락.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서두르지 않고 아무도 깨우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앉아서.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누군가를 챙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이 제 것일 수도 있다는 게.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 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 가보고, 먹고 싶었던 걸 눈치 보지 않고 시켜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저한테는 처음으로 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효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과 원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구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있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하지만 딸아이의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럼 이제 찾아봐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가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주 늦게 그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녀로 태어난 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는 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장녀라는 이름이 제 삶의 전부가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효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아침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아침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나요? 평생을 참고 살아온 분들,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분들, 그 세월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